뭐야. 소식 나왔습니다, 여러분. 포르테가나 쪽에서 독점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페드로 포로가 지금 토트넘과 재계약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재계약 매우 근접했다고 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포로가 맨체스터 시티나 다른 클럽으로 이적한다라는 루머가 많이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토트넘이 지금 포로를 지키는 데 성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페드로 포로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 그다음에 저는 리버풀도 개인적으로 노리지 않을까 생각했었고, 우측 사이드백에서 좀 노리는 팀들이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링크가 많이 나온 상황에서 이제 포로가 딴 팀으로 가는 거 아니냐, 포로가 좀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왜냐면 토트넘이 이제 강등권에서 워낙 허덕였고, 그리고 이제 유럽 대항전도 사실상 못 나가는 거니까, 사실상 못 나가는 거니까 토트넘이 좀 약간 포로를 지킬 수 있는 명분이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 시점에서 포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재계약, 그것도 2031년이면 5년 계약이에요. 5년 계약을 지금 체결을 하려는 게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는 토트넘에게는 정말로 좋은 사인인 것 같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데제르비의 역할이 좀 큰 것 같다. 데제르비 같은 좀 이제 선수들에게 메리트 있는 감독이 있는 게, 뭐 지금 베네케 같은 선수도 지금 온다 만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포로 같은 선수도 떠날 수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투도르가 있었다고 치자. 예를 들어 투도르 같은 감독이 있으면은 포로가 진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 다른 팀으로 가겠다, 다른 팀으로 가서 나 유럽 대회에서 뛰고 싶고 이제 내 가치를 더 증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토트넘 입장에선 별로 할 말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딱 마치 데제르비가 이제 토트넘에 와줬고, 데제르비가 포로를 정말로 이제 잘 써주면서 데제르비도 포로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맞물리면서 포로가 토트넘이랑 재계약을 하는 이런 그림이 지금 나오게 된 거는 정말로 긍정적인 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포로가 지금 재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포로가 토트넘의 사이드백은 정말 몇 년 동안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정말 저는 포로의 높은 가치 중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경기 소화력이거든요. 진짜 맨날 경기 넘어지면은 그러면서 막 너무 아파하지만 벌떡 일어나서 또 뛰고 막, 이거 뭔지 알지?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공을 향해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토트넘한테는 정말로 좋은 자원인데, 딱 마침 포로가 이렇게 재계약을 한다는 소식이 정말 반가운 소식이 나오게 됐네요. 그래서 토트넘이 정말 잘 됐습니다. 이거 포로는 꼭 지켜야 되는 자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로 잘 된 것 같다. 야, 이게 지금 부시코비치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부시코비치 때문에 좀 토트넘 팬들이 솔직히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 근데 딱 이렇게 나와주네요. 예, 이렇게 좀 서로 도와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좀 그래서 부시코비치가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부시코비치 얘기도 조금 더 하자면은, 자 여러분, 어저께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죠. 어저께 나왔던 얘기 조금만 취합하면은 브라이튼이 3천만 파운드 오퍼 넣었고, 토트넘은 매각하려면 6천만 파운드 달라고 하고 있고, 토트넘은 선수 매각을 원하지 않고, 선수는 토트넘 떠나는 것에 매우 오케이인 상황. 그래서 지금 브라이튼과도 개인 합의까지 완료된 상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부시코비치가 좀 뛰고 싶어하는 것 같고, EPL에서 좀 주전으로 뛰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건 어제도 잠깐 얘기는 했었거든요. 이게 부시코비치 입장도 솔직히 좀 이해는 간다. 왜냐면은 부시코비치 입장에서는, 야 이게 내가 지금 정말로 나를 뛰키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바네케 같은 선수들 영입 이적설이 안 나야지. 세네시 같은 선수도 이제 데려오지 않아야지. 왜 나를 안 쓰려고 하고 자꾸 수비수 내려오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중앙 수비수 2명을 데려오고 있잖아요. 부시코비치 입장에서는 내 자리 없네, 내 자리 한 3년 4년 없네, 이런 생각이 난 솔직히 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부시코비치 입장에서는 좀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그런 팀을 찾으러 가려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고, 사실 뭐 토트넘에 남아서 너 토트넘에 왔는데 토트넘 유니폼 입고 뛰어라, 뭐 그건 토트넘 팬들 입장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선수한테는 좀 강요하는 느낌이, 좀 약간 충성심을 강요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뭐 여기서 토트넘에서 뛰었어야지 뭐 충성심이 생기는 건데 그러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상황이 좀 약간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절대 팔고 싶지 않죠. 아마 조금 더 뭐 이렇게 성수의 성장세를 보면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부시코비치가 이제 크로아티아 대표팀에 뽑혀서 이제 월드컵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크로아티아 경기도 좀 챙겨보면서 부시코비치의 성장세도 보고, 크로아티아가 어디까지 갈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좀 챙겨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올리세가 PSG랑도 연결이 됐죠. 올리세가 PSG랑 연결이 됐는데, 니네는
바이에른의 스탠스는 여전합니다. 나는 절대로 5억 유로라도 올리세를 팔지 않을 거다. 네, 솔직히 개구라죠. 5억 유로면 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 사실 진짜 올리세가 만약에 미넨에서 나가면 미넨은 5억 유로 가지고 그만한 윙어를 사오지를 못해요. 그만한 윙어를 사오지 못하는 게 진짜 크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뭐 많은 윙어들이 있어요. 지금 이번 이적 시장에서 정말 얘기 많이 나오는 공격수가 이제 디오망데, 올리세, 그 다음에 뭐 아스날 뭐 촐리스 얘기 나왔는데 촐리스는 우선 잠깐 뺄게요. 바르콜라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윙어들, 이런 애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레벨 정도 되는 윙어들의 이적은 사실 시장에서 뭐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디오망데 같은 경우는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 올리세 정도의 레벨의 윙어가 시장에서 이적을 하는 경우는 뭐 있기는 있지만 쉽지가 않다고. 왜냐면 그만한 선수를 보내서 돈을 아무리 받아도 결국에는 이만한 선수를 보유한 팀은 또 계속 세계 최정상을 시선을 이제 둔 팀들이기 때문에, 그 최정상의 시선을 둔 팀들이 이렇게 최상위 선수를 매각을 해버렸을 때 그 선수를 다시 보강할 팀이 없단 말이야.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강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선수들을 아무리 비싸게 살려고 해도 잘 안 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라이프치히에서 디오망데라든가 뭐 모나코의 아클리우슈라든가 조금 약간 최상위권 클럽은 아니지만 정말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윙어, 그러니까 뭐 흡이차가 나폴리에 있었을 때 그랬다던가 뭐 요러한 윙어들이 이제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은 정말 빅클럽들이 눈 돌아가서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디오망데 같은 경우도 지금 리버풀이랑 엄청 링크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선수들을 두고 진짜 많은 공방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큰 이적들은 제가 이적 시장을 이제 거의 한 5년 동안 쭉 봐왔을 때 데이터로 누군가 한 명이 체결되면 다음 이적도 빨리 체결된다. 항상 도미노 현상이라 그러는데, 제가 한 명이 넘어가면 그 다음은 따라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매물이 하나가 빠져버린 거니까 영입은 꼭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매물은 줄어들고 있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두 번째 옵션, 세 번째 옵션, 이러한 선수들한테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이 선수들을 데려와서 팀에 채워 넣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디오망데가 지금 리버풀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렇기 때문에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로 떴습니다, 여러분. 지금 토트넘 바네케와 개인합의 완료됐고요. 토트넘 바네케와 개인합의 완료됐고, 지금 클럽 간 협상 매우 진전 중이라고 합니다. 토트넘이 이 계약 마무리를 원한다, 이게 나왔네요. 개인합의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지금 베네케가 인터뷰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보면은 확실히 선수가 오려고 하는 것 같아. 바네케가 이제 뜨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곧 금방 뜰 것 같은데, 이러면은 루크비치가 이러면 떠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러면 확실히 토트넘은 다음 시즌에 정말 뭘 볼 수 있냐면 새로운 센터백 듀오들의 그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겠네요. 로메로가 나간다는 가정하에도 뭐 단소 세네시, 뭐 반더벤 바네케, 아니면은 뭐 세네시 바네케, 이러한 정말 센터백 듀오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거든. 반더벤 좋은 선수 아니냐, 로메로 좋은 선수 아니냐, 왜 이렇게 센터백을 바꾸려 하냐. 그런데 현실은 이 센터백 듀오가 결국에는 리그에서 순위를, 사실상 모든 게 선수 탓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2년 연속 엄청난 많은 실점을 한 센터백 듀오기도 하고, 결국에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토트넘 쪽에서 많이 느낀 것 같고, 데제르비 쪽에서도 센터백 쪽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많이 느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 센터백들이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한 이제 선수단으로 이제 픽으로 좀 이제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양한 센터백 듀오를 볼 수 있는 거는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도 진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될 것 같고, 바네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빌드업이라든가 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약간 육각형, 든든한 육각형의 수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얼굴도 잘생겨서 그리고 로메로 같은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차분한데,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FA컵이었나? 그때 한번 울버햄튼 시절 쿠냐한테 긁혀가지고 바네케가 쿠냐한테 태클한만 그냥 개빡쳐서 들어갔다가 바네케가 퇴장당해서 그 경기를 졌나? 뭐 그랬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 게 하나 있거든. 그게 나한테 바네케 이미지가 뭐 있는데, 이거 아닌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었어. 그게 바네케였거든, FA컵에서. 어쨌든 그 경기가 좀 머릿속에 남아있기는 한데, 울버햄튼 쿠냐니까 아마 재작년 시즌일 거야. 뭐 어쨌든 바네케가 이제 되게 됐어요. 데제르비가 바네케 정말로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